안녕하세요. 임마누엘 TV입니다. 오늘도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 제5장입니다.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 다스리기. 낙관적인 사람은 활동적이고 적극적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실제보다 쉽게 생각해 위험한 길을 가거나 돌발적인 모험을 시도하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비관적인 사람은 너무나 신중해 좋은 기회들을 지속적으로 놓치는 실수를 하게 된다. 노먼 필. 허영심을 버려라. 자신이 갖고 있는 실력 이상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갖고 있는 역량이나 지위 이상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려는 행동이 바로 허식이다. 그것은 허영심과 동의어이다. 허영심으로 자신을 돋보이게 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곧바로 간파한다. 그것에 속는 것은 호인이나 바보 정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허영을 부리는 사람을 경멸하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용을 잃는 마이너스 요소가 된다. 그렇지만 철학자 러셀은 인간은 무한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 그 가능성을 활짝 꽃피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허영심도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허식을 가짐으로써 전진할 수 있다면 그 허식을 역이용하는 편이 낫다. 그것은 살아가기 위한 하나의 지혜라고도 할 수도 있다. 남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한 가짜 배포가 아닌 자신감을 부추기기 위한 어느 정도의 허영심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리석고 유치한 허식과 자기 자신에 대한 허영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이것은 허영심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숙제인지도 모른다. 초라한 모습을 보이지 마라. 지금은 대기업 총수가 된 어느 CEO는 사회초년병 시절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 거울을 보고 나는 잘났다. 난 반드시 사회에서 실력자가 되겠다. 는 다짐을 했다고 한다. 베스트셀러 작가 시드니 셸돈도 주급 $30로 생활을 연명해야 했던 무명 시절에 나는 세계 최고의 걸작을 쓰겠다는 각오로 되새겼다고 한다. 지금의 초라한 모습이 아니라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상상하다 보면 반드시 희망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평상시에는 다소 투박한 옷을 입어도 좋지만 월급을 타거나 여유가 조금 생기면 고급 옷을 맞춰 입어라. 이성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잘 가꾼 옷차림이 자신을 주기 때문이다. 일단 자신감을 갖게 되면 주변을 곁눈질하지 않게 된다. 확고한 인생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라하고 궁색한 모습보다는 당당한 자부심을 보일 필요가 있다. 때때로 가면 쓴 얼굴이 필요하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는 인간은 누구나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정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어떤 비밀스러운 사연을 한두 가지씩 갖고 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자신이 처한 위치에 맞춰 각자의 얼굴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사원은 회사에서 여사원 얼굴을 하고 간호원은 간호원다운 얼굴을 하고 있다. 이는 알게 모르게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면을 쓰고 생활하는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정에서도 아버지, 아들, 딸, 아내로서 가면을 쓰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각자의 위치를 부여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이 참된 나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자신의 위치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가면은 진정한 자아임에 틀림없다. 가슴을 뛰게 만드는 체험을 하자.
젊음의 거리 홍대 근처를 밤에 돌아다니다 보면 넥타이 부대들이 클럽에 모여 드럼과 기타를 치면서 자신의 열정을 드러내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회사원이라고 해서 회사원의 이미지에만 갇혀 있으라는 법은 없다. 노래에 대한 재능이 없다 해서 노래를 부르지 말라는 법은 절대로 없다. 노래를 못한다고 해서 그것을 자신의 인생에서 완전히 몰아낸다면 손해가 될 수도 있다. 오히려 전혀 재능이 없는 사람들끼리 합창단을 만들면 그동안 가졌던 열등감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재능이 있든 없든 열의를 갖고 몰두할 수 있는 취미를 갖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심장이 두근거리는 체험 한 가지씩 만들어내자. 인간관계의 팔방미인이 되자. 사회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싸움을 하기보다는 평화적 공존을 택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물론 마음먹은 대로 될 수 없는 것이 대인관계이지만 하지만 포기하지는 말자. 인간관계 속에서 누구에게나 호감을 받을 수 있는 팔방미인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좋고 나쁘고를 분명히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 백을 버리고 오로지 흑을 선택하면서 신념이 강하다는 것을 구태여 보여줄 필요는 없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시베리는 동서양 신화와 전설을 분석해보면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것인지 모를 인물이 반드시 등장하는데 이들은 인간관계 속에서 밸런스를 잡기 위한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대립했을 때 남편이 중형적 존재가 되어야 집안의 화목을 회복할 수 있다. 부하끼리 갈등이 있어서도 상사는 중형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지 않는 방법을 찾아 중도의 자세를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불행을 받아들여 희망의 도약대로 만들자. 대학가 주변에서 365일 호황을 누리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점집이다. 매년 연말이면 여성 잡지들이 단골로 제공하는 부록 중 하나도 바로 운세 관련 책이다. 아침에 펼쳐보는 신문에도 반드시 오늘의 운세가 실려있다. 나는 점 따윈 믿지 않는다고 뚝심을 드러내는 사람도 올해 운이 약해질 것이라든지 행운이 듬뿍 찾아올 형국이라든지 하고 하면 무의식적으로 싫어하거나 좋아한다. 살다 보면 불행이 계속돼 올해는 액땜하는 해라는 푸념을 하는 경우도 있고 좋은 일이 계속돼 일어나 재수가 좋다고 생각할 때도 있다. 이에 대해 어른들은 인생을 뒤돌아보면 확실히 운이 좋을 때와 운이 없을 때가 있는 법이라고 말한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좋은 일로 좋은 일이 나쁜 일로 변하는 수가 있다. 설사 올해는 운이 없는 해라고 해도 체념에 빠지거나 좌절하기보다는 운이 좋은 해를 위한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생의 지혜라 할 수 있다. 화는 인생을 망친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에게 부당한 모욕을 당하면 화를 내며 그만두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독신이라면 문제가 없지만 처자식이 있는 경우에는 상황이 다르다. 자신의 성질대로 화를 내다가는 실직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화를 내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화를 낸다는 것은 곧 상대방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가 될 수 있다. 제대로 전쟁을 하려면 병력을 비축해야 하고 공격할 때의 전술과 패했을 때의 대처 방안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작정 사표를 내던지고 뛰쳐나오는 것은 솔직히 개인 간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을 선언하는 꼴이다. 전쟁터에서 본인은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다. 계획 없이 싸운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임을 공표하는 것이다. 조직사회에서 화를 낼 때에는 반드시 사후 조치를 준비해야 한다. 교양미를 갖추자. 교양미란 가벼운 행동과 허튼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친한 사람끼리 서로 교양 있게 행동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카고에 거주하고 있는 20대 여성이 샌프란시스코 명문가 아들로부터 파혼을 당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남자 집안에서 반대가 심했던 것이 원인이 됐다. 그녀는 꼭 돌려주어야 할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남자에게서 받은 반지를 돌려주었다. 이것도 교양미이다. 다음은 명문가인 케네디 가문에서 내려오고 있는 교양인이 되기 위한 수칙이다. 1. 약속을 준수해라. 2.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를 위로하라. 3.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을 꼭 기억하라. 4. 남을 비방하지 말라. 5. 무조건 받기만 하지만 말라. 6. 항상 웃는 사람이 되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칭찬하자. 코미디언 밥 호프는 전성기 시절 방송에 출연해 이런 말을 했다. 난 절대로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한으로 끙끙 앓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춤추고 기뻐하며 인생을 찬미하고 있을 테니까요. 나는 원한을 갖는 힘으로 인생을 더욱 즐기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난 후 그 화풀이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는 것을 자주 본다. 조선시대 유학자들도 화내는 사람에게는 화가 돌아가고 너그럽게 용서하는 사람에게는 용서가 주어진다고 말했다. 누군가 당신을 비방할 때 어떤 기분이 드는가? 나에 대한 악담하는 것을 우연히 엿듣게 된다면 아마 이루 말할 수 없이 참담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 대해 늘 불평하면서 살고 있다. 그것을 듣는다면 당사자는 어떤 기분일까? 이제부터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친구와는 돈거래를 하지 마라. 친구가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했을 때 부담을 느끼면서까지 도움을 필요는 없다. 돈 때문에 우정을 그르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진정한 우정이라면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해서 멀어지지 않는다. 간혹 여윳돈이 있음에도 돈을 빌려주지 않아서 멀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그런 친구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결국 돈과 함께 친구까지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 나쁜 소식은 절대 전하지 마라. 대인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에 구태여 상하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점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나쁜 소식이나 기분 상하게 만드는 일을 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본디 나쁜 소식이란 그것을 전달한 사람이 몽땅 뒤집어 쓰는 것이 세상 이치다. 왕조를 배경으로 한 역사극을 보면 권력자에게 불쾌한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 후에 그에 관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결국 목숨을 잃게 되는 사례를 목격할 수 있다. 내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내용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도 얻어낼 수 있다. 그러므로 당사자에게 유익하지도 않은 내용을 구태여 전달할 필요는 없다. 언짢은 소식은 오히려 감춰주는 배려도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인간은 누구나 유쾌하지 않은 경험을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실수했을 경우에는 빨리 인정하라. 우리는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이뤘던 유전학자가 사실 논문과 실험을 조작했다는 깜짝 뉴스를 전해 들었다. 그때 우리를 더욱 실망시킨 것은 세계 유전학계가 거짓이라고 판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만 끝까지 결백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처럼 유명 인사들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그러다 보면 유명 인사들의 말이나 행동에 은연적 불신을 갖는다. 평범한 사람들이 교양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의 하나는 상대방의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다. 또한 실수했을 때 즉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마음도 중요하다. 그것을 피하거나 무마하려다가 또 하나의 실수를 추가할 뿐이다. 제 실수입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가 실수로 공경에 빠진 나를 상큼하게 구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이의 성공을 아낌없이 칭찬하라.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만나게 된다. 자기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에게 불쾌감이나 등호심을 보이는 자들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그들은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위치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런 행동은 허튼 짓에 불과하다. 친구나 동료가 성공했을 때 제일 먼저 축하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첫 번째로 축하해주는 사람의 이미지는 오래 기록된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남을 칭찬할 줄 안다. 아낌없이 칭찬하라. 간단해도 된다. 오히려 장황한 칭송의 말은 결례가 될 수 있다. 파공비례는 이런 경우에 새겨둘 잠언이다. 감사합니다.